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간디는 검을 들지 않았고요. 마르크스는 총을 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움직이는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힘은 바로 설득에서 나왔는데요. 자신의 경험을 무기 삼아 세상을 움직이는 한 청춘의 세상을 향한 외침, 함께 들어보시죠. 추운 겨울, 허름한 공장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학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새벽에는 수영 강사로, 밤에는 놀이공원 매장 관리 직원으로 단 한순간도 쉴 틈 없이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시급과 동료 수영 강사의 이유 없는 질투, 삶의 무게는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심지어 놀이공원 협력업체의 배신으로 원치 않는 빚까지 떠안아야 했는데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청년에게 어느 날 찾아온 기회. 우연히 찾아간 실내 놀이터에서 성공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 전략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수없이 겪어야 했던 시련에도 포기할 줄 몰랐던 남자의 세상을 향한 역습. 거친 세상과 명승부를 펼친 기막힌 반전이 공개됩니다. 설득으로 이룬 꿈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점프놀이 키즈카페라고 하는 키즈카페 브랜드하고 김밥킹이라고 하는 김밥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윈 엔터프라이즈의 한범구라고 합니다.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키즈카페 점프놀이는 지금 전국 100여 개 가맹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밥 브랜드 김밥킹은 전국 50여 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막 100몇십 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대단하다, 젊은 사람들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불확실하고 이 치열한 이 창업 시장에서 정말 제 입장에서는 한 달 한 달 정말 살얼음판을 가고 있는 한 청년이라고 보시면은 가장 맞는 표현일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요즘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브랜드 그리고 요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들, 제가 다시 6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연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성적이 좋고요. 그리고 스펙이 조금 더 나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시대가 오면서는 사실 틀렸습니다. 남들보다 좀 덜 똑똑하고 조금 둔하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예전처럼 스펙 위주의 삶의 공부 방법보다는 차라리 내 주변 사람 한 수십 명을 설득시키는 기술만이 앞으로 먹고 사는데 확실한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설득이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사업 초기에 설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섹터를 한 3개 정도 나눠서 오늘 좀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 내용은 일단 반박자만 빠르게 퍼플 오션에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퍼플 오션 하면은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찾아봤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레드 오션 중에서 블루 오션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무언가 블루 오션을 찾고 새로운 시장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시장에 맞는 거를 제가 개발하고 운영하고 마케팅을 했다면 아마 성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퍼플 오션을 2012년 말인가요? 그때 찾았어요. 경기가 좋았을 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정말 빚만 많고 20대 후반이었던 경험 없던 한 청년이 나름대로 상권에서 점포를 찾으려고 이렇게 서성일 때였는데
갑자기 저 3층 4층인가에서 엄청나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사무실이고 학원들은 다 망해가지고 문을 닫혔는데 그 층에서만 그 방방장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공터에서 그 뛰던 트램폴린 그건데 실내에 들어와서 애들이 바글바글 있고 엄마들이 거기서 열심히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처음에는 제가 애도 없고 사실 그런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른 수도권 근처에 있는 걸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방장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레드오션이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방방장에 가니까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먼지 빨아들이는 기계를 넣었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너무 앉을 데가 없이 막 허둥지둥 애들 그 뭐 옷까지 들고 막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어서 엄마들 앉을 수 있는 카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 구덩이에서 컵라면하고 그 싸구려 슬러시를 먹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거기에 그 오븐구이 치킨하고 식사류 그리고 엄마들을 위한 커피를 넣었어요. 눈으로 봤을 땐 별 차이 없죠. 먼지 빨아들이는 기계가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라면을 먹든 거기서 그냥 식사를 뭐가 중요한지 모르죠. 예. 그리고 이 의자가 좀 더 앉을 공간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반보 앞서가는 그 퍼플 오션에서 사실상 성공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라입니다. 사업의 본질은 판매입니다. 제품이 중요하다. 당연히 제품이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저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벤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파느냐가 성공의 관건이죠. 예. 지금 제가 만든 브랜드를 어떻게 파느냐에 따른 거는 브랜드가 아니라 어떤 제품이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은 그 퍼스널 브랜드가 나라고 하는 퍼스널 브랜드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퍼스널 브랜드를 말씀드린 거는 사업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정말 돈 한 푼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드의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사업하기 전에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그 영업 직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이름만 알면은 누구도 모를 순댓국 브랜드였어요. 예, 그리고 누구도 모르는 순댓국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 수당을 많이 줬습니다. 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그 순댓국이 맛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오늘 저기까지 걸어가면서 그 중간에 있는 그 사장님들을 뵀죠. 김치찌개 사장님, 삼겹살집 사장님, 그분들 자신 있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순댓국으로 바꿔라. 대박 날 자리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20대 후반에 새파란 애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걸 판다고 하니까 거의 100점 100패에 한 석 달 지나니까 제가 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작전을 바꿨어요. 그냥 계약하자고 해도 안 할 사람들이니까 그냥 얘기나 하자. 커피나 한잔 하자. 이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 지나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이 알아왔는데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매장 청소라도 한번 해줬는데 그걸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블로그라고 하는 데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는 하루하루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저의 퍼스널 브랜드는 되게 열심히 하는 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저하고 접점이 일어나는 사장님들이 생겼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계약을 쓰게 됐습니다. 그때 순댓국 브랜드를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저를 선택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이미 그 저 퍼스널 브랜드는 쌓여왔고 그리고 저는 그 퍼스널 브랜드를 이용해서 초기에 가맹점 확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했죠. 세 번째는 팀플레이가 중요하던데요. 제가 오늘 혼자 나왔지만 사실 저는 공동 대표입니다. 저는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을 했지만 그 사회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은 지금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 공동 대표 윤한주 대표와 함께 결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업이 깨지는 건 되게 간단해요. 내가 결혼을 했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어지간하면 잘 참잖아요.
설득하잖아요. 저는 사실 생각 자체가 판매하고 빨리 하는 데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틀린 분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잘 만들고 나중에 문제 생길 건 있으면 안 된다는 주의였죠. 그러니까 처음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나중에는 저는 보통 그 생각의 차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유전자의 차이라는 얘기를 좀 잘해요.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는 제가 설득을 해서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의 차이는 아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처음에 점프를 런칭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4살 딸아이를 데리고 있던 저희 윤 대표는 전국의 키즈 카페를 자기 딸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창업 시장의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창업 경쟁자 그리고 창업자들 여기에 신경을 쓸 때 실제 영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분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뭐 브랜드 리모델링을 했던 사람이 지금 저의 동업자인 윤한주 대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죠. 서로 100만 원 받고 시작했거든요. 초창기에 고정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고 많이 하시지만 사실 저희는 투자를 받을 여력도 없었고 결국 둘이서 힘을 합쳐서 100만이 됐든 150이 됐든 얼마가 남는지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정말 일에만 매진을 하고 좀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갔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세 번째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을 꼭 얘기하고 싶은 건 큰 회사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에 들어갈 때는 큰 회사 들어가야지 나 어디 들어갔어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좋긴 하겠지만 그냥 일부밖에 안 돼요. 조그만 회사를 들어가서 최소한 사장이랑 얘기할 정도는 되는 데 들어가야 나중에 창업을 할 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은 회사를 들어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창업자들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생계형 창업이 아니고요. 생존형 창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박 바라시는 분 많잖아요. 예, 정말 생존 전쟁 중입니다. 그 생존 전쟁에서 단순히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밤까지 성실하게 일해야지 이건 정말 낡은 방식이에요. 어떤 아이템이든 기발한 아이템을 개발을 한다면 판매를 하기 전에 나 사업할 거야 하고 회사 뛰쳐나오지 말고 그 전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퍼스널 브랜드를 먼저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반보 앞서가야 돼요. 뭐 우스갯소리로 설렁탕집 주방장이 주인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고기를 막 넣어줬더니 저 집은 고기 많이 넣어주는 설렁탕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대박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집은 뭐 음식도 잘 못하는데 실수로 에어컨을 한 대 더 놔가지고 이 집은 너무 추울 정도로 이게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집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여름에 거긴 바글바글한 집이 되는 거죠. 단순히 대단한 게 아니고 고기 조금 더 넣어주고 조금 더 시원하게 해주고 요거 자체가 반보 앞서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개성 만점의 퍼스널 브랜드하고 반보 앞서가는 약간의 창의력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청년분들 일단 창업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연 내용 잘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창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바라고요. 지금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나만의 방법. 반박자만 빠르게 퍼플 로션에 주목하라.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라. 공동 창업자와 팀 플레이를 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반발 빠른 도전과 그리고 이제 확실한 퍼스널 브랜드로 또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키즈 사업입니다. 지금 100여 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수익 구조는 이거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일단 키즈 카페는 네. 작게는 50평부터 크게는 350평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공 노하우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네. 뭐 상권의 아이들 연령대부터 그리고 엄마들의 성향이라든지 소득 수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공 노하우는 저희가 지난 5년간의 같이 노하우이기 때문에 거기 맞는 가맹비 그리고 시설 관련된 수익 그리고 관리 홍보에 필요한 로얄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강연에서도 이제 반보 앞서서 가라라고 퍼프로션을 찾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반박자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앞서가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반보 참 요거 어떻게 앞서가야 되는지 대표님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희 키즈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부입니다. 네. 주부 마음은 주부가 잘 알죠. 예. 그리고 주부들은 대개 경력 단절녀라든지 네. 실제 일을 하는 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사실상 다시 재취업하기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주부와 초보 창업이라고 하는 첫 번째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네네네. 두 번째는 주택가 아파트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이 제가 지금도 다른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네. 그 주택가 아파트 상권에서 승부를 보자 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밤에 일하는 거. 특히 초보 창업자, 주부 창업자 그리고 그 일반 직장 다니시던 분들 갑자기 12시 1시까지 맥주집 뭐 인테리어 깔끔하다 해도 그때까지 운영 끝나고 집에 가면은 3시 4시 네네. 그러면 가족이 없어져요. 예. 예. 몸이 힘든 건 참아도 이 정신적으로 힘든 건 못 참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장사는 어쨌든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가 충족이 돼야 네네. 그 물론 모든 창업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딱 거기에 집중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태까지 네네. 좀 살아남지 않았나 예. 이렇게 요 생각합니다. 부분을 살짝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반박자 앞서가기 위해 그렇죠. 살짝 정도. 예. 아무데나 홍보 안 하고 주부들한테만 홍보하고 이런 식이죠. 저는 아들 둘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생방이나 유격장 가는 그런 마음으로 키즈 카페에 가서 거침없이 놀아주는데 어떤 가맹점주로서 이게 이게 다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게 안전 관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안전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네. 사고에 관련된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먹거리 안전, 세 번째는 화재 안전 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시설 자체가 주는 위험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네. 근데 진짜 위험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애들 나이 차이가 예. 많이 나는데 같이 섞어 놓는 거. 네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죠.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시설의 효율만으로 가게 되면은 일괄적으로 시설을 배치할 수 있지만 예. 아이들 연령별로 섹터 구분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몇 센치까지 그 제한을 두고 개들이 섞이지 않게끔 동선을 짜고 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먹거리 안전 부분은 매년 나오죠. 키즈 카페 뭐 유통기한 뭐 이런 얘기 막 나와서 본사에서는 대량 구매를 통해서 지금 배송을 하는 상태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것들은 취급을 잘 안 하고 네네.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좀 대처를 하고요. 네. 뭐 화재 관련해서는 소방 신경 써서 잘 예. 시공을 하는 거고요. 자, 아이들과 엄마의 마음을 같이 공략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뭐 어떻게 마케팅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탄생했을 때만 해도 키즈 쪽에 많이 갔어요. 키즈를 위한 시설이라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키즈를 데리고 있는 마음에 좀 가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 어디 갈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워서 가기 좀 힘든 곳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점프놀이는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좀 편하게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게 예.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부담 없는 공간으로 예. 그 브랜딩 돼 있다고. 예. 가성비를 그렇죠. 일단 우선식으로. 예. 저희는 다른 홍보는 안 합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동네 네네. 엄마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사실 예. 예. 엄마들의 입김이 또 셉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자, 현장에 있는 방청객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 키즈 카페, 뭐 김밥집 프랜차이즈 사업을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것 같은데 혹시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 해외 진출을 했습니다. 그 중국에 지금 내일 모레 길림성 훈춘점까지 하면 4개째 오픈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상류층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먼저 친구가 되지 않으면 사업 얘기를 하지 마라. 네, 먼저 친구가 돼야지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친구가 될 때까지 한국에서 내실을 지키면서 중국 사업도 네.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키즈 카페는 무엇일까요? 큰 자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예. 큰 딸로 바꿨습니다. 딸로요. 딸. 네, 그 제가 잘 키웠든 못 키웠든 제 자식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제 자식이고 그 자식을 처음에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저렇게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후회도 있지만 그 자식으로 하여금 많은 노하우가 쌓였고 그리고 둘째, 셋째 자식 낳기 전에 점프놀이 키즈카페 브랜드라고 불러주잖아요. 좀 예, 예. 크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둘째, 셋째가 나왔을 때 어찌 됐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큰 딸이라고 얘기한 거는 어쨌든 뭐 살림 미천이라고 얘기를 네네. 하니까. 예. 그래서 점프놀이- 아들보단 딸을. 예, 딸로 일단 예. 제가.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뭐 저는 사실 매년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세운 거를 되뇌면서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거창한 목표를 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변했고 네. 그 어쩔 수 없이 변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저한테 런웨이는 그 예전에 정말 제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제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뭐 아까 얘기했던 김치찌개 사장님이든 친구든 형제든 뭐 부모든 왜냐하면 빚만 잔뜩 있는 28세 남자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예, 근데 그것들을 토대로 그때 생각한 거는 좀 남에게 말이 약발이 받는 사람이 되자. 네. 약발이 받으면 늦잠 자는 동생도 일찍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바가지 긁는 와이프 현모양처 만들 수도 있고요. 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건강한 정신만 갖고 있다면 그 제 주변에 더 이상의 사람들을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예, 예. 되겠죠. 예. 무엇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앞으로의 삶을 좀 나가고 싶습니다. 예. 예. 약발이 먹히는 사람. 약발이 중요합니다. 그게 예. 영향력이거든요. 예. 그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퍼스널 브랜드로 어떻게 한국의 브랜드를 만드셨고 이 한국이 또 넘어서 중국의 친구를 사귐으로써 중국 브랜드로 또 만드셨고 이 브랜드가 또 세계의 브랜드로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고 하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나와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진짜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아닐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거를 좀 많이 생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초심을 다시 한번 좀 다잡는 계기가 돼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 정말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저 같은 사람도 했으니까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매 순간 다른 도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를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껴 쓰세요. 예. 고정비가 늘어나면 사업하기 힘듭니다. 이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사람들을 설득할 시간, 신뢰를 줄 수 있는 퍼스널 브랜드를 꼭 만드세요. 화이팅!